아버님,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님,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민천식 아버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취재를 해줘서 고맙고, 저는 우선 성은 민이고, 영민. 이름은 일천 천자, 심을 식자, 민천식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여기서 가까운 터미널 있는데 강서면, 지금은 강서동이죠. 강서동 용정리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제가 6남매의 맞이로 태어났어요. 또 7대 종손이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말하자면은 해방 전 10년, 제가 1935년생이니까 해방이 1945년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났고, 생활하는 그것이 아주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시절,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 그런 시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사남매를 두고 교직에 44년 봉직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제 2세 이제 이모작으로 복지회관을 가게 됐다 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우리 아버님, 혹시 아버님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으실 텐데,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제시대 2학년 때까지 일제시대였고, 3학년 더 해방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요 청주 사범학교라는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 6.25 사변이 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해방도 맞이하고 6.25도 맞이하고, 6.25를 맞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학교를 다녀가지고 사범학교라고 이렇게 졸업을 해서, 어디로 발령을 받았느냐 하면은 저 속리산 안에 법주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발령 받아가지고, 그때가 내 나이 21살, 집의 나이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종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도 모르게 혼인말이 돼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할머니하고 같이 얘기가 됐는데, 그때는 뭐 서로 맞선을 보고 이런 일도 없고, 어떻게 뭐 연초까지 이렇게 걸려가지고 돌아서 할아버지들의 얘기가 돼가지고 약혼을 하고서는, 약혼이라는 것보다도 혼인말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결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6개월 만에 생각지도 않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군대를 안 가는 건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아이 염려 말고 현장이나 가보라고. 그래서 청주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은 안 간다고 그러길래 불러낼 때를 바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낼 때를 바라는데, 해가 넘어가도 안 불러내요. 그러더니 해가 넘어갈 무렵에 수건을 하나씩 내주면 또 머리에다 병이요 하더니, 지금 청지역 여기 북문로인가 그 청지역 거기 있을 때 석탄 안 싣고 석탄 실는 거 거기다 전부 실을 다 올려타라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한 게 논단 훈련소를 갔어요. 결혼 약혼해놓고 애들한테 인사도 안 한겨. 갔다 그냥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군대 생활을
2년간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단기 복무제라 교보라고 그래서 1년 하는데 너무 군대를 일찍 가가지고 21살에 2년 군대 생활을 하는 때 교보 혜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제대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 할머니가 아이 어떻게 약혼을 해놓고 2년씩 기다리느냐고 얼른 시집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아주 쫄병 1등병 시절에 장가 간다고 머리 좀 조금 길러봤더니 어느 날 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쫄병이 머리 길렀다고 깎으라고 해서 박박 깎고서 내려와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같이 있던 나보다, 내가 쫄병이니까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상사, 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같이 축하차 내려오고 그랬었대요. 그럼 나는 군대를 어디서 했느냐? 훈련 받고서는 서울 공병으로서 서울 이태원 있는 데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육군본부 공병감시에 파견 근무도 했고, 그때에 지금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공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군 부대가 거기 있었대요. 지금 있는 종합청사는 그냥 피난민들 그 피난촌으로 그냥 천막촌으로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서울에 전차인가? 뭐 이렇게 그게 다니고. 그야말로 6.25의 그 참상이 다 아직 가시지 않은 서울 입장에 내가 거기다 군대 생활을 하고서 2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 할머니랑 결혼한 거는 그렇게 그냥 언짢게 군대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하셨네요. 그럼 한 2살쯤에 네, 결혼을 하신 거예요? 혼자 지낸 게 한 1년 가까이 지내고, 그러고 같이 이제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하고서는 복직을 보은군 종곡초등학교라고 가는 데로 복직을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혼자 독서 공부하고 혼자 기다리는 아가씨를 데리고서는 이제 첫 살림을 나갔어요. 갈 때는 지금 참 옛날 얘기지만은 쌀 한 말, 또 된장 한 탕끼, 또 간장 대두병으로 하나, 그렇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소선 보은 장터에 가서 사고, 화덕 이렇게 사가지고 방을 얻은 것이 부엌도 없고 남 소죽 쓰는 방에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첫 살림을 하면서로 내가 애들을 연년생으로 딸을 둘을 낳았어요. 거기서 거기 3년인가 2년 있는 동안에 걔들이 벌써 60살이 65세가 넘어가, 두 딸이 65세가 넘어가지고 애미애비나 애들이나 다 경로예요. 경로 지금 세월에 흘러가지고 그런 처지가 됐대요. 애들은 사남매를 뒀는데 그 후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종곡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3.15 부정선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4인조, 6인조 들어가서 같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들도 나가서 불합출장 나가서 그것을 독려하고, 신문을 보는데 동아일보가 그때는 야당지였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보는 집이 누군가, 여당지는 서울신문, 여당지를 보는 집은 누군가, 그런 것을 해서 동아일보 보는 집은 가의, 또 서울신문 보는 집은 이렇게 동그라미, 또 다른 신문 보는 것은 태모, 이렇게 쳐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부정선거 하는 데에 출장도 다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부정선거 4.19 이런 거 맞다가 갑자기 중간에 내가 요 내북면에 창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창리. 보은 가다 보면. 근리 발령을 받아서 근리 오게 됐어요. 2월 달에. 그래서 나는 고향이 여기 강서인데 강서로 오려고 한번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생각지도 않게 내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근리 발령을 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고향으로 가려고 한 사람인데 종곡보다는 청주가 가까운 창리 내북이니까 이의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발령을 냈는지 몰라도 나는 엄청이 불평이 많았대. 그냥 그대로 있게 두지 왜 그 중간에 걸려 옮겼나. 그래서 내북으로 와가지고서는 5.16 혁명을 맞은 거예요. 거기서. 5.16 혁명에 충청부터 지사하다가 준장, 별 가지고 준장이 지사였었고 우리는 그때 고리땡으로도 아래에 있고 여기 명찰 달고 선생님들 그렇게 근무를 거기서 했어요.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네. 아버님,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되게 이제 기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아버님께 궁금한 게 언제가 가장 기뻤던 때인지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얘기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나는 내가 일남 삼녀 애들을 4남매를 뒀어요. 일남 삼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딸 둘을 연년생으로 일찌감치 저 보은 종교라고 첫 살림할 때 거기서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그러고서는 아들은 내북이라고 하는데 아까 5.16 혁명 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낳았고 딸은 요 낭성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딸은 그렇게 낳았는데 나는 애들하고 행복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 왜요? 배고프게 사느라고 그냥 나는 학교 일만 이렇게 하고 우리 식구는 애들하고 그냥 배고로 가며 이렇게 살고 그런 생활을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저 할머니가 나는 쌀밥을 해서 주고 그 밑에 보리 넣고 콩 넣고 잡밥은 밑에다 깔아가지고 그건 애들하고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아주 참 우리 본가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착실한 농부요 농부.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덕을 볼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하고 사느라고 그냥 어디 먹고 사는데 그냥 전념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두 애들도 청주에서 그냥 여고만 졸업하고 대학교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대학에는 꿈도 못 꿔가지고 안 보냈어요. 그러고 밑에 이제 남자 아들하고 밑에 막내 딸하고만 그냥 청주시에 있는 대학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것도 뭐 올라오고 있다 봤지만 미술과 전공 뭐 조설하고 조속과를 나와가지고 미술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해본다고 뭐 나가가지고 성공도 못하고 이렇게 도댕겼었고 우리 막내딸은 그 첼로 전공으로 이 청주대학을 나왔는데 그 첼로를 잘해요. 그래서 그냥 임시 강사 이런 걸로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그걸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제 신랑은 객지로 이제 직장에 다녀야 되죠. SK인가 거기 직원인데 그 애들 키우느라고 첼로 꿈도 못 꾸고 지금은 어떻게 시 공부를 해서 인정받는 시 낭송가요. 지금 막내딸이 그렇게 해서 4남매를 두고 우리 이제 아들은 객지 생활하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며느리라거든. 며느리는 청주 교대에 나와가지고 교직을 잡고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어떻게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친정은 보은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근데 금년에 정년 퇴직은 아니고 공로퇴임 여선대. 근데 65세도 60대가 훨씬 넘어서 공로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형편이고, 우리 아들은 지금 뭐 그냥 어디 시원찮은데 그냥 이렇게 다니는 형편이고, 둘째 딸은 또 그 사위가 내가 옛날에 저 봉영이라 제천에 가는데 봉영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내 교감 생활에 제일 초임지예요. 거기를 가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어떻게 사위가 됐어. 그래서 둘째 딸은 그렇고, 우리 맏딸은 내가 아주 참 맏딸한테 지혜를 많이 줬는데 가정생활을 제대로 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런 생활까지 이야기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혼자 주간 요양병원인가 거기 요양사로 다니고 있어요. 65세가 넘었네. 그리고 이제 저 막내딸은 여기서 이제 내의 이렇게 하나는 아직 SK 회사에 다니고, 저 강원도로 여기 저 대전으로 전라도 광주로 그 우리 셋째 사위는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가 서울 가서 이제 또 근무하다가 이제 제대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SK텔레콤 여기로 작년에 왔나 올해 왔나 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남매가 그냥 저희들이 잘 살지는 못해도 밥은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 두 애들은 많이 가르치지를 못했고, 밑에도 뭐 대학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고 그냥. 있으셨네요,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 인생 아버님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행복했던 순간은 네. 가정적으로 행복했다 하는 거는 별로 못 느끼고 없고, 가정이 아니어도 그냥 뭐 전체적으로 봤을 전체적으로 때 내가 이때는 정말 행복했다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나는 좀 어려운 뒤에 많이 신경 쓰고 우리 할망구도 그래서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복지에 관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네.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6학년 담임을 해가지고 가르치던 그 제자들이 80이 넘었는데, 저 종국 같은 데 여자반마다 지금까지도 나한테 연락을 하고 전화하고, 얼마 2, 3년 전까지도 그 모임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청남대도 가고 속리산도 갔었고, 제자들이랑요? 또 요 산성에도 같이 돌려. 이렇게 그 정을, 걔들은 지금 뭐 내 제자니까 걔들이지. 걔들은 그 촌에서 중고등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서울 가서 사는 애들 많고 사방에 많이 퍼졌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지금 같으면 누가 선생님을 생각해요. 그 애들이 선생님을 생각해서 화분도 사오고 뭐 이러면서 어느 모임에서 점심도 같이 먹고, 저 전국 모교도 가보자고 해서 거기도 가고, 산통도 저 보는 거면 산통이라고 저 삼년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런 데도 가보고, 그래서 걔들하고 지낸 것이 무척 행복스러워. 지금도 부산에 김현숙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서울에 전정순이 뭐 김미자 이런 애들이 지금도 가끔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상당히 고맙고 그런 것이 보람되셨겠어요, 아버님. 보람되셨어요. 행복이다. 또 내복 있을 때 제자는 엊그저께 우리 집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소고기도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같이 여기 보리밥 같이 먹고 여기 차 같이 나더라. 선생님 저 미국에 딸네 집에 갔다가 나중에 또 한번 들리게 해요.
그 미국 딸내 집에 갔다고 엊그저께 나한테 또 전화 오고 그 제자들이 다 70, 80이 넘은다. 그런 제자들이 누가 지금 이렇게 찾고 또 강선의 모교에 있던 모교에는 그 후에 이제 6학년 나중에 해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 교직에 있는 여기 창신학교도 있었고 제천 갔다가 여기 뭐요 지금은 저 세터초등학교인가 근무하는데 아 선생님 보고 싶다고 그 신랑은 부부교선 신랑은 진천 어디 고등학교 교장 됐다고 자랑도 하고요. 거기 찾아와서 선생님 저녁 대접한다고 그저 뭐예요 거기가 저쪽에 그 무슨 동이요 거기 가서 저녁 대접도 받고 그러는데 대접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월에 지금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사람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옛날에 선생님을 잊지 않고 내가 무언을 잘 가르친 것도 없고 목소리만 높이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정을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아주고 그래서 아 이게 교직의 보람이라구나 그런 행복을 느꼈다면 그런 게 내 행복이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하는 거는 내가 육춘까지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형제니까 육춘까지 해서 동생들이 많고 내가 제일 식자로서 내가 제일 위에요 내가. 그래서 또 종손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7대 종손. 뭐니 해도 가정에 우리 집안 간에 단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추진을 학교에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아니면 2차례씩 집안 여행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속리산에도 주로 우리 집안은 인천에 많이 살아. 인천 내 동생들도 다 인천에 살아. 왜 인천에 많이 살게 됐느냐 우리 당숙이 일제시대 정령 갔다 왔다. 일본에 정령 갔다 와서 먹을 게 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인천에 대고모 그 우리 당숙의 대고 나한테는 대고모고 우리 당숙에는 고모지. 그 양반이 양은 장사를 했어요. 양은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고모네 집에 가서 양은을 떼다가 니아가루 끌고 다니며 팔아야 써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숙 되는 양반이 어떻게 니아가루 양은 장사 시작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그래서 시골에 여기 오면은 해부자 났다고 소문이 파다하고 아 그 부자가 용정 동네 좀 뭐 좀 부하게 안 해주느냐고 이런 소리까지 날 정도로 부자가 돼서 그 당숙이 우리 동생들 집안에 조카들 뭐 다 이렇게 놀라면 우리 집 와서 일해라. 다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일하는 바람에 사촌이고 육촌이고 우리 동생이고 또 그 조카들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 내 육촌 되고 그 당숙의 조카딸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그 딸이 지금 또 딸을 낳아가지고 대전 광주 고법의 판사의 딸이 또 사위는 검사고 이렇게 출세를 시켜놓고 이 당숙이 갑자기 한갑도 며칠 앞세워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잣집 재산 뭐 3년이 못 간다고 아들이 6형제 따라놓고 아들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아들들은 어리고 큰아들만 장성해가지고 서울 대학 나와가지고 저 월남에 파병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한 건지 나도 잘 몰라. 지금은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 전부. 그런 딱한 일이 있어서 여하튼 우리 집안의 단합을 위해서 내가 집안 모임에
여행을 주시는. 그런 단합된 그런 모임을 내가 주관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자랑이고 우리 제자가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게 연락해주고 찾아오고 그러는 것이 하나의 큰 행복이고 가정적으로는 행복했다 하는 것은 저 할머니하고 어머님 지금까지 만나신 거. 90 동안 건강하게 90. 사시는 거. 예. 90을 며칠 안 됐어요. 우리 30명 우리 잣돈들이 여기 사진 찍었지만 저기 가서 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러고서는 애들이 축하 노래 불러주고 가족 사진 찍고 내가 지금까지 90살 되도록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버님.